다빈치 리졸브 컬러 그레이딩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에 딱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 오픈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프로젝트 세팅에서 해상도 하고 기타 몇 가지 설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어서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다빈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1 강의하고 201 강의를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강의는 201 강의의 초반부 강의이기 때문에 그 실제 작업을 했을 때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만, 여기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죠.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프로젝트 세팅의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셋, 마스터 프로젝트 세팅, 이미지 스케일, 에디팅, 컬러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정을 해서 셋업을 한번 설정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미디어를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걸 한번 열었기 때문에 미디어를 가지고 들어온 경우인데요. 뭐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하는 게 원래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는요, 프로젝트 페이지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실제 클로즈, 자, 프로젝트 들어와서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오프닝 프로젝트가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컴피그가 있습니다. 컴피그가 얘가 왜 안 보이니? 자, 컴피그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거도 컴피그가 안 보이죠? 새로운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지금 열려있는 프로젝트를 저장할 건지 묻게 되는 거고요. 저장.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AV 201 다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이죠. 공사해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이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컴피그 할 수 있어요. 컴피그. 그래서 컴피그에서 프로젝트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어 아이콘이 보이죠? 설정창. 여기서 프로젝트 셋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이 마스터 프로젝트 세팅인데요. 이 마스터 프로젝트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해상도하고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상도 설정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커스텀에서 해상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UHD 이상의 해상도, 4K DCI 해상도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라이트 버전에서는 4K UHD 해상도만 지원을 합니다. 자, 4K UHD 해상도 지원하시면은 3840에 216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23.976 프레임 레이트에서부터 60 프레임 레이트까지 타임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23.976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미디어가 이렇게 만약에 29.97 프레임 레이트의 미디어면요, 임포트 하는 순간 바꿀 건지 이대로 갈 건지 그냥 묻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디어 프레임 레이트를 같이 가져가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4K 해상도가 29.97이기 때문에 29.97 프레임 레이트를 그냥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랍 프레임이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백은요. 자, 제가 2K 비디오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플레이백은요, 여기 보면은, 자, HD 해상도에 29.97로, 자, 가져가라고, 자, HP 29.97로 이렇게 가져가라고 설정해 놓으면요,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가 자동으로 29.97로 같이 연동이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4K UHD 해상도를 지금 HD 해상도로 아웃풋 시키면요,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4K 사이즈가 있으면 가운데 부분만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미지 스케일링에 가신 다음에 아웃풋 스케일 프리셋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웃풋 프리셋이 매치 타임라인 세팅에서 UHD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해제하신 다음에 HD로 하시면요, HD 모니터로 4K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때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최종 출력물이 HD 상태로 보이는 거죠. 4K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임시 방편을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4K 모니터링이 없으신 분들은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요, 자, 데이터 레벨 설정할 수 있고요. 비디오 레벨, 일반적으로 뭐 모니터링 하는 거는 비디오 레벨에
있는 TV 같은 걸로 많이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디오 랩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8비트인데 8비트로 하셔도 되고 10비트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UI, 바깥으로 UI가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UI 나가지 않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백을 좀 더 옵티마이즈, 최적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컴펌 옵션에 보시면요. 타임 코드는 TC 같은 경우는 거기 일반적으로 소스에 있는 TC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릴네임은 여기서 릴네임 설정할 수 있는데, 릴네임 같은 경우는 에디트 앤 워크플로우 102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쪽 설명 시간에 잘 공부를 하시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믹스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뭐 29.97인데 중간중간에 23.976 프레임 레이트 미디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걸 컨펌할 때 파이널 컷 프로 7에서 작업한 건 파이널 컷 프로 7, 파이널 컷 프로 10에서 작업한 건 파이널 컷 프로 10이라고 해주셔야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 아비드 같은 곳에서는 리졸브로 그냥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가 믹스된 게 있으면은 이렇게 각각 설정하는 부분이 약간 틀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스케일 오시면요. 이미지 스케일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옵션은 다빈치 102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옵션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카메라 로우. 자, 여기는 로우 옵션에 관련돼서 만약에 뭐 로우로 촬영이 되는 알렉사나 레드 같은 경우에 로우 설정을 하는 옵션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를 룩업 테이블, LUT 럿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제너럴 옵션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이렇게 다빈치 11 버전부터 새로 생긴 건데요. 그래서 다빈치 102 시간에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그 다빈치가 기본적으로 비디오 카드 GPU에 의해서 렌더링이 되는데, 그 GPU가 많이 연결을 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걔가 플레이가 안 되겠죠. 그때 캐시를 저장하는 건데, 캐시가 기본적으로 422 HQ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고품질을 원하시면은 4444 또는 4444 XQ로 하시면은 XQ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량이 많아요. 자, 그럼 훨씬 더 고품질 4K UHD 작업 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렌더링 걸어서 하실 수 있고요. 자, 스테레오가 아니면은 맥프로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UI 세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UI에서 뭐 매트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매트가 블랙 앤 화이트로 안 보이죠. 근데 블랙 앤 화이트로 자동으로 보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갤러리가 어디에 저장되는데, 캐시 파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빠른 레이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안 보이는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캡처 앤 플레이백 해가지고 플레이백 옵션에 대한 뭐 이미지를 캡처 받다거나 플레이백 옵션에 대한 건데, 요즘에는 뭐 디지털 매체로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데크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쪽에 거의 건드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컨트롤 패널 있으면 컨트롤 패널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거고요. 오토 세이브 중요합니다. 자, 오토세이브는요,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을 하셔야지만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오토세이브를 온 해주시면요, 자, 지금 프로젝트 저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온 해주시면 오토세이브가 되는 거고, 그때, 자, 10분마다 얘가 저장이 되는데, 투백업 프로젝트 하면 10분마다 저장이 돼요. 근데 몇 개의 백업을 만들 건지, 백업 1, 2, 3, 4, 5, 6, 7, 8 되면은 8개까지 있다가, 나머지 전에 거부터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을 만약에 중요시하게 여기면은 백업을 뭐 이렇게 30분마다 많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백업을 쭉 해놓으시면 리스트 백업 누르면은 그 백업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매핑. 자, 여러 개의 다빈치 리졸브가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의 키보드 매핑이 파이널 컷 프로 7 기반으로 에디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이널 컷 프로 10, 프리미어 프로, 미디어 컴포즈 유저는 예를 들어서 에디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단축키들이 약간씩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런 단축키 같은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는 파이널 컷 프로 7 인터페이스하고 약간 많이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임포트 배치 리스트 프로 미디에의 단축키가 없잖아요. 여기에 단축키 설정하면 단축키 설정할 수 있고요. 걔네들에 대한 프리셋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그 프리셋 같은 경우도 임포트하고 익스포트를 할 수 있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갈 때는 키보드 프리셋 같은 걸 익스포트해서 가져가면은 동일한 키보드 프리셋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메타데이터 새로 나온 정보죠. 메타데이터에서
원하는 메타데이터만 나오게 하는 건데 이것도 다빈치 102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렸는데요. 이 프로젝트 세팅이 저장이 되면은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프리셋에다가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로드하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로드가 돼버렸죠. 자, 3840에 자, 29.97 29.97하고 자, 프레임 레이트 29.97 해서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이 프리셋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다빈치 201 디폴트 컴피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세이브 누르시면요. 얘가 이렇게 이름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셋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세이브 에이지 하거나 로드 하거나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시스템 컴피그 커런트 프리셋 하면은 이게 1920에 1080으로 변했는데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29.97에 3840으로 이렇게 된다는 프리셋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자주 쓰는 거면요. UHD, HD, 프레임 레이트 딱딱딱딱딱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세이브 에이지 하셔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UHD 4K 29.976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 적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딜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로드가 되면요. 자, 지금 프로젝트가 요게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다른 프로젝트 열으시면 얘를 딜리트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프리셋을 만들어서 자, 저장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1027간에 공부하셨던 부분하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렸던 부분 그리고 ACS 컬러는 여기 있어요. 추가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하시면은 이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